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면서 작은 찻집 안을 은은하게 비춰주던 그 평범한 하루도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지 모릅니다. 72살의 윤정희 할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차를 우려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두 사람분의 차를 준비하는 버릇이 남아있었죠. 아이고, 또 이러네. 빈 찻잔을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짓던 정희 할머니에게는 다행히 손녀 수아가 있었습니다. 17살 꽃 같은 나이의 수아는 할머니의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맛있는 차, 냄새가 집 안 가득하네요. 수아가 계단을 내려오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정희 할머니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외동아들 민석이는 45살이 되었지만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며 거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가끔 연락이 와도 안부를 묻기보다는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 집은 잘 관리되고 있고 뭔가 속마음이 있는 듯한 말투로 집 이야기부터 꺼내곤 했죠. 정희 할머니는 마음 한편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하며 넘어갔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작은 전통 찻집은 동네에서도 유명했어요. 정성스럽게 우려낸 차와 정희 할머니의 따뜻한 인심 덕분에 단골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죠. 정희 씨, 오늘도 이 차 맛이 일품이네요. 비결이 뭐예요? 단골 김 여사가 물어오면 정희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정성이죠, 정성. 하지만 최근 들어 민석이의 전화가 부쩍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이야기. 엄마, 사실 말이에요. 해외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뭔 소리야? 그렇게 잘 된다고 했으면서? 아니, 그게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혹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희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자 수아와 함께 살 터전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니. 민서가, 이 집은 내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거야. 그리고 수아도 있는데. 엄마, 그냥 일시적으로만요. 사업만 안정되면 바로 갚을게요. 믿어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면 정희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수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할머니에게 다가와 말했죠. 할머니, 왜 요즘 표정이 어두우세요? 혹시 아빠 때문인가요? 아니야, 수아야. 할머니는 괜찮다. 하지만 정희 할머니는 속으로 걱정이 컸습니다. 민석이가 수아에게는 좋은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최근엔 수아를 만나러 오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민석이가 갑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술 기운이 가득했고 눈빛도 평소와 달랐어요. 엄마, 진짜로 도와주세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민서가, 넌 내 아들이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 안 돼요? 엄마,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해외에서 혼자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럼 수아는? 내 딸은 어떻게 할 거야? 민석이는 잠깐 말이 막혔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아는 엄마가 잘 돌봐주고 계시잖아요. 그 순간 정희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수아를 자신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집과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민서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니? 변한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엄마, 감정으로만 살 수는 없어요. 찻집 안은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평생을 따뜻하게 데워주던 그 공간이 처음으로 차가워진 느낌이었어요. 정희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수아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자신이 수아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그리고 민석이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아들인 걸까? 그렇게 불길한 기운은 고요한 일상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이란 참 잔인한 것 같습니다. 마음의 짐도 충분히 무거운데 하늘마저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정희 할머니는 최근 몸이 자꾸 피곤하고 소화도 안 되어서 수아의 권유로 종합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그러는데 건강이 최고래요. 꼭 검사 받으세요. 수아의 밝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만 해도 단순한 노화 현상이려니 했는데 윤정혜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담도암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보입니다. 담도암이요? 그럼 얼마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 길어야 1년 정도로 보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시한부 인생이라니.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있을까요? 선생님, 혹시 잘못 나온 건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여러 번 확인했는데 틀림없습니다. 다만 항암 치료를 하시면 조금 더 시간을 벌 수는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 할머니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어떻게 수아에게 이 말을 전해야 할까? 아직 17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할머니가 곧 죽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수아가 환하게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대요? 할머니 괜찮아요? 응. 수아야, 할머니가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수아의 맑은 눈을 바라보니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괜찮다. 별 이상 없어. 거짓말이었지만 아직은 수아에게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민석이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엄마, 집담보대출권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민서가, 엄마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몸이 안 좋다고요. 뭐가 문제예요? 정희 할머니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라도 말해야 하나? 사실 병원에서 암이라고. 암이요? 무슨 암인데요? 담도암. 그것도 말기래. 전화 너머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아들이 걱정하며 달려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럼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하던가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걱정보다는 계산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의사 말로는 6개월에서 1년. 아, 그렇군요. 또다시 정적. 그리고 민석이가 뱉은 말은 정희 할머니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엄마,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건데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수아 앞으로 미리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라고 했니? 아니, 그게 아니라 세금 문제도 있고 복잡한 절차도 있으니까 정희 할머니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알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생각이 집과 재산 정리라니. 민서가,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 화내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저도 해외에 있어서 자주 못 오고 수아도 아직 미성년자인데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일단 제가 법적 대리인이 되어서 재산 정리를 좀 야, 이 자식아! 정희 할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을 뻔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차가운 인간이었나 싶어 몸서리가 쳐졌어요. 엄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해외에서 혼자 고생하면서 가족 걱정까지 해야 하니까 가족 걱정? 내가 언제 가족 걱정을 했니? 수아를 언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돌봤니? 그건 엄마가 워낙 잘 돌봐주시니까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이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석아, 내가 내 아들 맞니? 엄마가 죽어간다는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재산이야?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아, 진짜 엄마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세요?
극단적. 내가 극단적이라고? 그 순간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급히 목소리를 낮췄어요. 일단 끊는다.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절망감으로 바뀌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 누구랑 전화하셨어요? 표정이 왜 그래요? 수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냐, 수아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반드시 수아만은 지켜내야 한다고. 아들이 저런 인간이라면 수아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그날 밤 정희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쳤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고. 수아를 위해서라면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야 한다고. 시한부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보다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할머니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각오를 다졌죠. 남은 생명이 얼마 없다면 그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써야 한다고. 운명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실을 드러내 보입니다. 정희 할머니가 그 진실을 발견한 곳은 바로 돌아가신 남편의 서재였어요. 몸이 아픈 와중에도 정희 할머니는 집안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아에게 깨끗한 집을 물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손을 대지 못했던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이제야 정리하네.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이 항상 들고 다니던 낡은 수첩이었어요. 궁금해서 펼쳐보는데 이게 뭐지? 수첩 안에는 남편이 평생에 걸쳐 적어둔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가계부도 아니고 일기도 아닌 뭔가 이상한 내용들이었어요. 민석이 또 돈 빌려달라고 함. 사업자금이라는데 의심스럽다. 민석이가 말하는 해외 사업 실체가 있는 건가? 수아 양육비로 보낸 돈도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정희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민석이를 의심하고 있었다니.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봤다. 민석이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내가 허락한 적도 없는데. 이건 명백한 사기다. 뭐라고? 정희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았다고. 수첩을 더 넘겨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민석이 통장을 추적해봤다. 수아 양육비 1,000만 원 중 200만 원만 수아에게 쓰였고 나머지는 다른 여자에게 보낸 돈이다. 김미연이라는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고. 이혼도 안 했으면서. 정희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런 조사를 하고 계셨다니. 수첩 뒤쪽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민석이가 또 거짓말을 했다. 해외 사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 돈을 썼다. 내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수아가 불쌍하다. 아버지는 저런 인간이고 나마저 떠나면 정희가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마지막 페이지에는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떠나게 되면 이 수첩을 꼭 보세요. 민석이를 믿으면 안 됩니다. 수아만은 꼭 지켜주세요. 정희 할머니는 수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런 고민을 혼자 안고 계셨다니. 여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혼자서 이런 걱정을.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었어요. 수첩 속에는 통장 사본과 대출 서류들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미리 증거를 모아둔 거였어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민석이의 악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받은 대출만 5천만 원, 수아 명의로 만든 적금을 중도해지한 것만 3천만 원. 이 못된 자식이 정말. 더 충격적인 건 민석이가 다른 여자 김미연과의 생활비 내역이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명품 쇼핑, 해외여행. 수아를 위해 보내달라고 했던 돈들이 모두 이런 데 쓰인 거였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자식을 키웠을까? 아버지 돈을 훔치고 딸 돈까지 가져가고. 그런데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몰래 만들어둔 비밀 통장이 있었던 거예요. 정희 할머니조차 몰랐던 통장이었습니다. 정희야, 민석이한테 당하지 말라고 따로 모아둔 돈이야. 수아를 위해 써. 통장 잔액을 보고 정희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여보, 이런 걸 언제? 남편이 평생에 걸쳐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이었습니다. 민석이가 가져갈 수 없도록 정희 할머니 명의로도 민석이 명의로도 아닌 복잡한 방법으로 숨겨둔 돈이었어요. 그 순간 정희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웃으며 살았는지를. 수아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하지만 분노도 컸습니다. 민석이가 얼마나 악랄한 짓을 했는지 이제 모든 게 밝혀진 거잖아요. 민서가, 내가 그렇게 나올 거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정희 할머니는 그날 밤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증거들과 비밀 통장까지. 이제 무기가 생긴 거예요. 진실은 언제나 가장 아픈 방식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정희 할머니가 민석이의 배신을 알게 된 지 며칠 후 더욱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수아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수아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수아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정희 할머니의 눈에는 손녀가 울었다는 게 뻔히 보였어요. 수아야, 할머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야? 할머니. 아빠가 수아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수아를 안아주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친구가 보여준 거예요. 수아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민석이의 SNS 사진들이 떠 있었어요. 다른 여자와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들. 이게 뭐니? 정희 할머니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석이가 김미연이라는 여자와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친구가 우연히 발견해서 보여줬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랑. 수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아빠는 왜 다른 여자랑 있어요? 정희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수아가 아직도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수아의 엄마는 수아가 5살 때 이혼하고 떠났는데 수아야, 할머니, 저는 뭘 잘못했을까요? 아빠가 왜 저를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희 할머니의 분노가 폭발할 뻔했습니다. 민석이가 얼마나 수아를 상처 주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수아가 핸드폰을 더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민석이와 김미연의 문자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김미연 수아는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내가 키울 거야? 민석, 아니, 엄마한테 맡겨둘 거야. 어차피 엄마도 오래 못 살 것 같고. 김미연 그럼 우리 결혼하면 수아는? 민석,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일단은 엄마 집이나 정리하는 게 먼저야. 정희 할머니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석이가 자신의 죽음까지 계산해서 수아를 버릴 궁리를 하고 있었다니. 할머니, 이게 정말 우리 아빠 맞아요?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절망에 차 있었어요. 17살 아이가 아버지의 배신을 알게 된 거잖아요. 수아야, 들어봐. 정희 할머니는 수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빠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가 끝까지 수아를 지켜줄게. 하지만 할머니도 언젠가는. 수아도 정희 할머니가 늙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불안해하는 거였습니다.
수아야, 할머니 말 잘 들어. 아빠가 뭐라고 하든 절대 아빠 말 듣지 마. 알았지? 네. 왜요?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할머니만 믿고 따라와. 그날 밤 수아가 잠든 후 정희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석아, 나와야겠다. 엄마, 갑자기 왜요? 밤늦게. 지금 당장 나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인데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나와서 얘기하자. 김미연이랑 같이 와도 돼. 전화기 너머로 민석이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다 알고 있다. 이 자식아! 정희 할머니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아가 저렇게 상처받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수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봤다. 짐짝처럼 취급하면서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일 당장 집에 와. 안 오면 내가 김미연 집으로 찾아간다. 정희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각오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아의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희 할머니는 다짐했어요. 수아야, 할머니가 반드시 널 지켜줄게. 아무도 널 버리지 못하게 할게. 남은 생애의 선택.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정희 할머니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쓰기로 결심했어요. 아침 일찍 정희 할머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말 얼마나 살 수 있나요? 현재 상태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입니다. 다만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아니에요. 항암 치료는 받지 않겠어요.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 수 있는데. 선생님, 저는 오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정희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면 몸도 고생하고 정신도 흐려지잖아요. 저는 마지막까지 정신만은 온전하고 싶어요. 하지만 선생님, 제가 마지막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는 건강한 정신이 필요해요. 의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통증 완화 치료는 받으셔야 해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병원에서 나온 정희 할머니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평생 변호사와 상관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필요했어요. 안녕하세요. 상속과 재산 관리에 대해 상담받고 싶어서 왔는데요. 네, 어떤 문제인지 말씀해 보세요. 정희 할머니는 남편의 수첩과 모든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희 재산을 횡령했어요. 그리고 손녀를 버리려고 해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네요. 고인의 명의로 무단 대출까지.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그런데 변호사가 정희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정말 고발하시겠어요? 선생님, 제가 죽고 나면 제 손녀가 혼자 남게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라면 정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반드시 처벌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손녀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재산을 손녀 명의로 넘기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유언장도 작성하시죠. 그날 오후 정희 할머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집과 찻집, 그리고 남편이 숨겨둔 비밀 통장까지 모든 것을 수아 명의로 넘겼어요.
그리고 민석이의 횡령에 대한 고발도 접수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수아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수아야,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네. 할머니, 할머니가 많이 아파. 어디가 아프세요? 정희 할머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수아에게도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수아야, 할머니가 암에 걸렸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는, 괜찮아. 수아야, 할머니가 다 준비해뒀어. 정희 할머니는 수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손녀 수아를 위한 완벽한 보호막을 쳐놓았어요. 집도 찻집도 모두 수아 명의로 바꿔놨고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돈도 안전하게 보관해뒀습니다. 할머니는 수아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집도 찻집도 모두 수아 이름으로 해뒀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돈도 있어. 수아는 절대 걱정하지 마. 수아가 불안해하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그리고 법적으로도 모든 걸 보호받을 수 있게 해뒀어. 바로 그때 민석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제 전화를 받고 급하게 온 모양이었어요.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건방진 태도는 그대로였습니다. 민석이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서며 소리쳤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정희 할머니는 침착하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민석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둘러댔지만 할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남편의 수첩을 민석이 앞에 내밀었을 때 그 안에는 민석이가 저질러온 모든 비행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무단으로 빌린 돈의 내역, 김미연과 주고받은 문자들,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까지 말입니다. 이것도 오해고 김미영과의 문자도 오해야?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금까지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내 아버지 명의로 돈 빌린 것도 알고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민석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낸 거였죠. 엄마,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저도 살아야죠.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말고. 민석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직하게요? 엄마, 이 시대에 정직하게 살면 누가 살아남아요? 정희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수아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아빠 그만하라고 할머니가 아프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민석은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말라며 수아에게까지 소리를 질렀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민석이 말했어요. 엄마도 오래 못 사실 건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정희 할머니는 민석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내가 정말 내 아들이니? 이런 말을 어떻게? 민석은 뺨을 만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살면 안 돼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그럼 나가. 당장 나가. 민석이 나간 후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모든 것이 정리됐다고 느꼈어요. 며칠 후 민석에게 법원에서 출석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고발한 사기죄와 횡령죄에 대한 재판 통지서였어요. 민석이 황급히 할머니를 찾아왔을 때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법원에서 나오라는데? 당연하지.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야. 엄마, 진짜 저를 고발하신 거예요? 친아들을?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친아들이면 아버지 돈을 훔치고 딸을 버려도 된다는 거야? 민석이 빌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해둔 상태였거든요. 남편이 남겨둔 자료와 변호사가 추가로 조사한 내용까지 완벽했습니다. 민석이 수아에게 사과했지만 수아는 고개를 돌렸어요. 싫어요.
아빠는 저를 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돈도 훔쳤고, 17살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민석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지만 제출된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고인인 아버지의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았는지 피해자의 재산을 횡령했는지 말입니다. 민석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변명했지만 실제로는 도박빚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피고인은 총 8천만 원을 횡령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또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법정 밖에서 할머니에게 매달렸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어요. 이제 그만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그 후 며칠간 민석의 재판 소식이 동네에 퍼졌어요. 전통 찻집을 운영하는 정희 할머니의 아들이 부모 돈을 횡령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민석은 완전히 사회적 매장을 당했습니다. 김미연마저 민석을 버리고 떠났어요. 한편 정희 할머니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미래가 안전해진다는 것을 확인한 후로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수아가 약을 들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아프시죠?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수아야, 할머니는 지금 전혀 아프지 않아. 정말로 정희 할머니는 평화로웠어요. 수아의 미래를 지켜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어느 가을날 저녁 정희 할머니는 수아를 불러앉혔습니다. 수아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어. 할머니, 마지막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들어봐. 수아야,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억울한 건 가만히 두면 썩어버리지만 정의를 세우면 향기가 되거든. 수아는 울먹이며 할머니의 말을 들었어요. 수아야, 할머니가 내게 물려준 건 돈이나 집이 아니야. 바르게 사는 법을 보여준 거야.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살게요. 그래. 우리 수아, 착한 우리 수아. 며칠 후 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평안한 얼굴로 안식에 들었어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찻집 단골들, 동네 사람들, 그리고 정희 할머니를 도와준 변호사까지. 민석이도 왔지만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희 할머니는 이미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셨으니까요. 수아는 울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것이. 정희 할머니의 찻집은 이제 수아가 이어받았습니다. 비록 아직 어리지만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내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손녀를 지키기 위해 싸운 한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용하고 약한 사람을 짓밟는 일들 말이에요. 하지만 정희 할머니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싸운다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억울한 건 가만히 두면 썩어버리지만 정의를 세우면 향기가 된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정희 할머니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친아들인데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더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정희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